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큰 얘기부터 작은 얘기까지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 시점으로는 한중 FTA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 좀 해서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개 5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 아주 큰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이 1979년에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 우리 생각하기로 그러면 1979년 전에는 저 경제를 안 하고 그냥 이데올로기 뭐 정치만 했는가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정치 중심이고 오른쪽은 경제 중심인데 1949년 건국 이후로 여기를 굉장히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 이전에는 좌와 우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국가 관리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이제 그런 측면이 지속이 됐던 30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1979년 이후에 또 한 30년의 구간이 되는데요. 79년 이후에는 개혁 개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좌와 우를 갔다 오지 않고 대신에 이제 이때부터는 상하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바로 79년부터는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열, 과잉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책이나 돈을 이렇게 빼다 보니까 급속히 이제 냉각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넣다 보니까 또 올라갔고 또 내려갔고 해서 이게 한 30년을 이제 지속이 됐던 구조가, 그러니까 좌우는 벗어났지만 상하를 굉장히 요동쳤던 이제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둘 다 위험한 구조였죠. 그래서 201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고 안정되게 가야 된다 하는 게 아마 지금 이제 중국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뉴노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그 뉴노멀의 어떻게 보면 근본이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가장 근본은 아마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에 그 파란색 부분은 흔히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생략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그 주석이 오고 나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평가가 많습니다. 반부패 투쟁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 개혁, 구조 조정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또 깜짝 놀랄만하게 하고, 그래서 과연 시진핑 주석의 정책 그 기조를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그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나온 게 이제 차이나 드림이라는 중국 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나 드림을 보게 되면 결국은 경제도 하고 정치도 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과거 한때 같이 어느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마오핑이라고 이제 말을 붙여봤습니다만은 마오쩌둥의 마오하고 덩샤오핑의 핑을 같이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가를 새로운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차이나 드림, 중국 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코노믹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리코노믹스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리커창 총리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많이 얘기가 됐던 건데 갑자기 쑥 들어갔었죠, 리코노믹스가. 그리고 모든 걸 이제 심지어 경제까지도 과거의 예를 깨고 국가 주석이 직접 챙기다 보니까는 리코노믹스라는 말이 싹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이제 다보스 포럼 이후로 리코노믹스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 최근 지난 시간을 국가 주석이 국가 모든 부분을 이제 관장을 하는 시기에서 지금 한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로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짧은 기간 내에 리코노믹스도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1.0에서 2.0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0 시대에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선주 간법, 후주 갑법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가지고는 성장률 떨어뜨리고 우선 뺄 거 뺀 다음에 효과를 본 다음에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경기 진작을 하는 이제 선주 간법, 후주 갑법. 먼저 뺄셈을 하고 나중에 이제 덧셈을 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사이에 성장률 하락세가 사실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과제로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코노믹스의 2.0 시대에는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구조조정도 하면서 성장률도 일정 정도는 그 유지를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그 경제 관리 측면에서 총리가 다시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 중국 그 시나리오 앞으로 한 10년, 20년을 봤을 경우에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이제 앞으로 10년 지나면 중국이 뭐 G1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G1, G2 이런 얘기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 규모가 커져서 무조건 세계 1위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조금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변수가 하나는 중국 국내의 대내 개혁이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또 국제적으로 환경이 중국에 이롭게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네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러면 중국은 정말로 이제 글로벌 그 슈퍼 파워가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대내 개혁은 성공을 하는데 국제적인 환경이 중국이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위에 이제 이쪽에 보시다시피 미완의 어떤 성공이 이제 돼버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 같이 국제 환경은 괜찮은데 저 대내 개혁은 이제 잘 갔는데 국제 환경이 좋지 않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이 아시아권 내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중국이 커진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요소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경제가 하드랜딩, 경착륙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아마 경착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부가 통제 가능하고 또 의도한 성장률 저하를 간다는 거죠. 갑자기 닥치는 게 아니고 중국 정부가 그 개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착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 랜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는 한 10년 전에는 중국이 착륙을 하지 않고 계속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노 랜딩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노 랜딩도 아니죠. 그래서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20년간은 롱 랜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혁을 해가면서 가는 이제 그런 롱 랜딩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뭐 성장률이 급락한다든지 다시 또 뭐 바로 뛴다든지 아마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전망은 물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점진적으로 다 해결이 돼야만 롱랜딩도 가능하고 중국의 점진적인 이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앞으로 계속 그 진행 과정을 관찰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갈 길이 중국이 이제 쉽지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경영 환경 변화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개혁 개방 조치를 보면 사실 이제 개혁 개방이라는 게 원래 그 8글자였죠. 4글자가 아니고 원래 그 말이 나왔을 때가 이제 대내 개혁, 대외 개방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개혁을 하고 밖으로는 이제 개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중국에 막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는데 막상 가서 운영을 해보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많다는 게 이제 이 대내 개혁, 대외 개방의 이제 문제점인데 최근에 이제 상하이 자유무역구, 시범구, 그다음에 또 중국이 FTA 자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 플러스 대내 개방도 하고 대외 개혁도 하는 거기다 이제 중국 기업들도 해외 나가니까 그래서 이 개혁 개방 정책이 그 진화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번은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 5가지 정도의 핵심 개혁 분야는 아마 지금 보시다시피 체제, 민생, 가격, 금융, 환경 이런 분야가 있을 겁니다. 이제 특히 이 민생 경제 분야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그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민생 SOC라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도로 깔고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을 낳다 보니까는 요즘 민생에 직결된 부분에 SOC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민생 경제를 하기 위한 민생의 SOC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 분야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각별히 좀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7대 신흥전략 산업은 사실 뭐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저게 중국의 여러 가지 큰 정책하고 마찬가지로 뭐 1, 2년 하고 될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가는 분야인데 경제 구조 조정 정책 중에서 이제 산업 조정 분야의 그 핵심을 이루는 게 바로 보시다시피 7가지 이제 7대 신흥 전략 산업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저게 이제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 산업하고 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같기 때문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계속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라인 커브하고 스마일 커브인데 이 부분은 왜 우리 한국이 중국하고 FTA를 체결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크라인 커브는요, 저 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람이 울면 입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쪽은 그 제품이 하나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의 그 공정 과정이 되고요. 요 세로축은 부가가치의 양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 제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거죠. 그리고 설계를 한다든지 판매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먹는 게 이제 과거의 산업화 시대, 대량 생산 시대의 그 사회였는데 이게 이제 크라인 커브인데 지금은 이제 스마일 커브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먹고 설계를 하고 마케팅을 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주문을 줘가지고 그걸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 팔면은 누가 돈을 많이 버냐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중국도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아래쪽에 머물러 있기 싫기 때문에 요즘 R&D도 하고 마케팅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이때까지는 우리 한국이 바로 이 분야에서 이제 중국하고 협력을 했는데 중국이 이미 이 상태를 떠나서 양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한중 간의 협력도 R&D 포함해서 마케팅 이제 서비스 이제 이런 분야로 자꾸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요즘 올라와 가지고 협력이 되고 그 새로운 그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중 FTA라는 이런 툴을 가지고 또 개방할 거는 개방하고 협력할 거는 협력해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게 이제 방금 그 말씀드린 거고요. 과거 여기 있던 게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 재구성돼 있는데요. 요 분야에서는 지난 그 1992년에 우리가 수교하고 나서 98년부터 5대 경협 추진 과제를 양국이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2003년에는 이게 이제 10대 경협 추진 과제가 됐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금융까지 이렇게 협력하기로 합의한 분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협의는 저렇게 했는데 실제 과연 우리가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저 정도 폭넓게 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대답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실제로 양국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보다는 그냥 어느 일방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실제로 양국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뭔가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번에 한중 FTA의 그 하나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이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지만수 박사님이 이제 차이나 피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도 같은 그 관점에서 우리 이제 피크 오일, 피크 워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석유가 고갈되고 물이 부족해지고 하던 이제 그런 그 위기 상황을 말하는데 지금 사실 한중 관계도 지금 상황이 지금 새로운 그 링크를 걸지 않으면은 피크 릴레이션스 그러니까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가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중 FTA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지금 한중 FTA 자체가 그 뭐 중국의 모든 걸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이런 구도로 만들어질 수는 없죠. 뭐 서로 이제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FTA의 요 틀 내에서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자꾸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한중 간의 협력의 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과제가 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공장이 이미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중국하고 같이 해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우리의 떡이 아니고 우리의 파이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은 이제 빼버리고 메이드 위드를 이제 집어넣자는 거고요. 맨 위에는 이제 그 일단 정책 변화 모니터링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정책이 엄청 그 뭐 미세 조정이라고 하지만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생각은 잘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시장의 저기만 봤을 경우에는 잘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경제입니다. 첫 번째 그 온라인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굉장히 그 시장이 급팽창을 하고 있어서 우리 앞으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중 FTA 효과 확산은 지금 저희 코트라에서 이제 몇몇 유관기관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FTA 활용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서 그 우리 기업들한테 전파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타 그 이 도시화의 역사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자료로 대신을 하고요. 저는 이게 이제 도시화라는 게 12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지만 앞으로 적어도 10년, 20년 혹은 더 길게 해서 중국의 경제 또 비즈니스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이 도시화입니다. 도시화가 되면 결국은 사람이 이동을 하고 산업 시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우리가 팔로우업을 했을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이제 도시 구조가 재편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도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소비 그 클러스터가 될 거고 또 다른 부분에는 그보다 조금 또 다른 양상의 이런 소비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형 도시화에 따른 인구 구조가 앞으로 중국 시장과 이 경제 지리를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잘 관찰을 해봐야 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신형 도시화가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 과연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어떤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시장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게 지금 우선적으로 한국이 중국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 공간에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 요인을 요즘 갈수록 이제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저 블랙 스완, 그레이 스완 이제 그 개념을 생각을 했는데요. 중국 시장에 볼 때도 우리 업종에서 볼 때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오는 그런 건 블랙 스완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보고 그레이 스완은 뭔가 어렵기는 어려운데 이게 해결도 잘 안 되고 이게 계속 어떤 거는 그러면서 계속 커지고 어떤 건 또 작아지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에서 비즈니스의 그 리스크를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리스크는 커졌다가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작아졌다가 다시 커질 수도 있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신형 도시화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저는 그래서 이제 신형 도시화를 하게 되면 직접 뭐 건물을 짓고 뭐 이런 이 눈에 보이는 큰 시설을 짓는 건 아마 중국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 한국은 거기서 2차 수요가 뭔가 하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수요하니까 작은 것 같지만 그것도 엄청나게 큰 수요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제조업하고 또 이제 서비스업으로 유망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